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네, 오늘도 10시 여러분 만나러 제가 뉴스엔진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들 오셨죠? 네, 엄준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운하경님 오셨고요. 현순애님, 곽종실님, 승리의 하이파이브님. 아, 승리의 하이파이브. 아이디 보니까 힘이 좀 나긴 하는데 요즘 사실 우리가 승리가 너무 고파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님을 보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하네요. 네, 아름다운 동행님도 오셨고요. 또 레드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정기님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더 무너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신 거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시간, 이 상황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운하경님,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저도요. 네. 돌직구님, 뭔들 말하기도 기운이 빠집니다라는 글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희망, 그리고 재건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 그리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힘내요. 네. 오른길님, 가슴 아파도요, 희망이 있으니 살아갑니다. 네, 저도요. 네, 여러분이 계셔서 희망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님, 답답합니다. 네, 답답해도 희망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성님, 인사는 해야죠? 안녕하세요. 아, 인사해야죠. 네, 그리고 뉴스 사랑방 자주 오셔야죠. 네. 우울증이 생겼어요라는 글도 주셨는데, 아유, 무슨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에요. 아름다운 동행님, 우울증 갖지 마시고요. 그냥 힘내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속상한 걸 보면 우울하지만 미래에 펼쳐질 희망을 생각하면 그래도 네, 기운이 날 거예요. 해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꽃나비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책당 가입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실 일 하시고요. 하고 있으신 일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더니 하면 됩니다. 지성과 감성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너에게 난님, 때론님, 이경희님 오셨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뉴스 사랑방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많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볼게요. 자, 앞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앞에서 김문수 후보 연설하게 한 그 밀양 유세 현장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한심했죠. 예, 사실 뭐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에서 낸 대선 후보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내가 지지를 했던 안 했던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입니다. 근데 대선 후보를 그런 곳에서 연설하게 하고 그런 사진을 찍히게 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김문수 후보가 도착하기 전에 그 밀양 유세 현장에서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 내부 저격을,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음. 네. 자, 주호영, 네, 이거는 이런 데서 지금 유세하게 해놓고 그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 주호영 그 의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집구석이 이상하게 돼서 집안 싸움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어요. 맞죠? 네. 근데 이 집구석 싸움 누가 시킨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러고서는 후보자들, 같이 경선 뛰었던 후보자들 한 명 한 명을 저 유세 현장에 마이크 잡고 올라가 가지고 저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와이 가서 안 돕고 있고, 예. 홍준표 후보 얘기하는 거죠. 또 누구는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다. 아, 이런 얘기했어요. 야, 이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었던 것, 그리고 경선을 이상한 준결승전으로 만들어 놓고 대선 후보를 끌어내렸다가 다시
다시 올리고 막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지금 집구석이 이상해서 집안 싸움을 했다. 마이크 잡고 가서 할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가서 지탄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마이크 잡고 "뭐가 잘났다고 가 가지고 집안 싸움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도와야 되니까 이 사람들 좀 나올 수 있게 이름을 외칩시다." 이러면서 홍준표, 한동훈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자 그냥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무슨 얘기하고 싶고 왜 저러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우리 김문수 후보만 보자고요. 자 미우나 고우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입니다. 대권 후보예요. 근데 밀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않나요? 이제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그 짓인지 아니면 본인이 친윤에게 잘 보여서 하고 싶은 짓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게 김문수 후보를 글쎄요. 김문수 후보의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에게 저럴 만큼의 명분이 있어? 혹은 한동훈 대표에게 저럴 만큼의 명분이 있어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예, 그건 여러분들 다 아니까. 입도 아프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보자고요. 김문수 후보의 득표에 저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유세를 하게 해놓고 저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저 주호영 의원 같은 분, 네, 공동선대위원장을 갖고 있는 저런 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정말 당선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쿠키님, 대권에 관심 없고요. 당권 잡으려고 쇼하는 겁니다. 네, 저 완전 동의합니다. 프렌치 토스트님, 능력도 없는 찐따가 무슨 노역에 저런 짓을 합니까? 라는 글 주셨고요. 이오키님, 주호영 정신 차려라. 담부랑님, 존재감도 없는 주호영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로 존재감을 좀 올리고 싶은 생각이신 건지. 하여튼 저는 다른 얘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이게 얼마만큼의 득표에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지금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이니까 이런 거 좀 제재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를 위해서 좀 싸워 달라. 나의 대권 행보에 유리하게 좀 여러분들 도와달라라는 말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남성 이치로님, 저런 사람 다음에 뽑지 말자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먹칠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유리하지 않은 판에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휴, 참 그래요. 자, 이 주호영 선대위원장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어제 한동훈 그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예, 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우리 당 사람들은 내부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선거운동 지금 시작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죠. 아니 그래 놓고서 벌써부터 나중에 지고 나서 탓할 구석을 찾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저처럼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성실하고 연구해서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뛰십시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지금도 어디 유세장 가면 왜 저보고 안 나오냐. 아니, 제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재명과 싸워야죠. 저는, 경선 이후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이분들이 연합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한테 2대1로 덤빈 거였잖아요. 그런 이유로 제가 졌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사실 약속 안 지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의 피해자는 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될 수 있었지만 안 된 것인데. 저는 그렇지만 승복했어요. 그리고, 이 친윤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 과정에 제가 피해자였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의원들과 함께
제일 앞장서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지켰습니다. 그랬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한 선거운동 아닌가요? 이런 정도로 격렬하고 몸을 던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연희님, 나가도 저러고, 안 나가도 저러고,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라는 글도 주셨고요. 네, 구태들아 좀 배워라. 라는 글, 어닝님께서도 주셨고요. 향기님, 보수가 괴멸합니다. 라는 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의 그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수가 위험해졌고, 그죠? 위태로워졌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보수가 아닌데 그분들로 국민의힘이 대변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섭님께서 역대급 보수 대참패 참담합니다라는 글 주셨고, 아, 장담한다고요? 장담한다라는 글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제가 그것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주호영 의원이 나와서 뭐 홍준표, 한동훈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왜 한덕수 이거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마지막까지 갔던 사람 지금 한덕수 아니에요? 근데 왜 한덕수 이거 왜 안 했어요? 그냥 그것도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저분이 김문수의 빅텐트를 위해서 사람들을 호명한 건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무슨 프레임을 또 만들려고 저런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사 하지 말고 지금 김문수 후보 선거 유세 현장 가서 자기 장사하지 말고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는 국민의힘 정말 아까 말씀 누가 주신 대로 정말 역대급 참패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는 김문수 후보고요. 지금은 채 20일이 남지 않은 대선 유세 기간입니다.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 자기 장사하지 말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좀 운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지지자로서 진짜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냐 출당이냐 버티기냐 하여튼 이분의 거취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서 시민사회 총괄 단장을 맡은 김행 단장. 네, 이분이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더라고요. 김행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자진 탈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예, 이분은 좀 생각이 좀 잘 되어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더 들어보니까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랬대요. 자, 어디에 희생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자진 탈당은 맞아요. 지금 이번 대선이 왜 생긴 거고, 왜 발생을 한 거고, 누구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살짝 피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죠? 이거 다 생각해 보면 누구 잘못인데, 지금 이 상황이 누구로 인해서 발생된 일인데,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괴멸 수준의 참패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만든 모든 원흉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탈당 하나 하는 게, 국민의힘이랑 선긋기 하는 게 희생인가요?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 보수 계멸을 받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탄핵 이후 트라우마가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정당에서는 심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탄핵이 됐잖아요. 그 탄핵이 됐으면 탄핵되면 트라우마 때문에 무섭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탄핵이 결정이 났고 대선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손절하고 빨리 여기서 탈출구를 찾아야지. 어떻게 하고 두려움에 떤다고 이 탄핵의 트라우마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탄핵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출당이든 탈당이건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주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용기도 아니지. 용기도 아니고 그냥 기본 아닌가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벌어지기 전에는 진짜 트라우마 때문에 무섭다, 겁난다, 두렵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인데도 아직까지 탈당이니 출당이니 이러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됩니까? 지금 대선인데. 그래서 지금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저도 또 뒷목 잡았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이러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자, 그러면서 윤석열 하야 임기 단축으로 갔다면 이재명을 막을 시간 벌 수 있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자, 질서 있는 퇴진 누가 가장 말 먼저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한 체제, 한한이라는 말 처음 나왔던 한한의 그 입장 표명, 공동 입장 표명 기억나시죠? 질서 있는 퇴진 가장 먼저 누가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끌어내리려고 하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하야?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냐고. 그런 거 누구였어요? 친윤들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이 하야하고 임기 단축으로 갔으면 이재명을 막을 시간 벌 수 있었다. 아니, 왜 똥을 찍어 먹어 봐야 알아요? 그거 찍기 전에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하질 말든가. 프렌치 토스트님,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황을 예측하고 전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을 예측하고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남의 말이라도 좀 들어라.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판단을 못할 거면 누군가가 판단을 했을 때에 그 말은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한 박자씩 늦는 거예요. 그죠?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선긋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늦었죠. 이미 늦었고, 또 윤석열의 하야, 임기 단축 얘기를 이제서야 한다는 건 너무너무 많이 늦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차정숙님, 이제 와서 꼴값 떨고 있네. 그러니까. 예. 이제 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박재용님, 친윤이 나라를 망칩니다. 예, 완전 동의합니다. 섬이님,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라가 잘 되고 그 나라를 잘 되게 이끄는 정당이 있어야 그 정당도 잘 되고 그 정당이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대의적인 걸 생각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챙기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가다 보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올포님, 이제는 대선 끝날 때까지 방송 끊고 쉬고 싶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정국이 끝나는 이 시간,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그냥 넋놓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던 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버티는 것이 이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그 다음 펼쳐지는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준비하는 거니까요. 이 시간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로 보내지 말고요.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함께 뉴스 엔진과 네, 함께 달려주세요. 아, 그 바플님은 플랫폼은 언제 나옵니까? 라는 말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거 내일 윤석만 전 논설위원 오시면 9시에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명확하게 한번 내일 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플님 플랫폼은 언제 읽어 드렸어요. 고만 올리세요. 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몬드 봉봉님. 한동훈 대표도 더 버티는데 뭐 우리도 잘 버텨야죠.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JJJ님 존버. 그러니까 근데 저스트 존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존버 해야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이 만약 지지율이 5% 내외로 나온다면 단일화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속편한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준석 표 원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준석은 1%에서 2%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까지 올라가게 한 거 누구 때문이죠? 예, 누가 이렇게 지지율 올려줬어요? 이재명의 선거운동, 그리고 이준석의 선거운동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호영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러고 있으면서 이준석 표가 뭐 5% 이내로 나오면, 내외로 나오면 단일화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너무 속 편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명확하게 상황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대비되는 상황들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속편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이 지금 너무 많이 소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탈당한다 했다. 그리고 또 누군 나와 가지고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또 어디 유튜브에서는 "아니다. 전화해서 계엄을 한 거 뭐 계엄 사과한 것 같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탈당하겠느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면서 "이미 약발이 떨어졌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뉴스엔진 티키타카 쇼에 이종근 평론가 나와서 이제 요 얘기를 했는데 요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기기 위해서 이 당이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무슨 이 당이 사는 게 아니라 아, 이 당이 그렇죠. 선거에서 이겨야 자기가 사는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납득을 하고 하려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격적으로 탈당이 나와야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도 어쨌든 뒷얘기를 해봤더니 야 김문수가 이러이러한 역할로 사실 그렇게 했다더라 라든지 이런 서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네. 모멘텀을 조금이라도 효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어저께 그 서모 변호사가 나 이제 오늘 대통령이랑 만나러 가는데 술 먹을 건데 대통령 탈당할 건데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고 예. 또 오늘까지 그게 이제 화제가 돼서 탈당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네. 이렇게 논의를 하면 그 탈당이라는 그 효과가 매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되고 그거는 반감되고 그러네요. 반감돼서 이제 탈당을 하더라도 당연한 건 왜 지금 하니? 이렇게밖에 안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을 출당도 못 시키고 있고 석동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당의 결정들. 네, 김문수 후보 진짜 이기게 하고 싶다면,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이기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게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사익이죠, 이건. 사익을 좀 뒤로 미루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후보에게 유리한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도층을 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처참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그 희망이 뭐냐면 이재명은 그냥 후보가 아니에요. 예. 흠결이 너무너무 많은 후보고 재판이 5개나 돌아가고 있는 후보고 그리고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듣고 있는 후보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중도층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후보잖아요. 예.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할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정말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지, 중도를 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좀 당 차원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당권 지금도 당무선권 갖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걱정입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이 한올포님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진짜 쓰레기 같아요. 뭐 쓰레기당입니다. 막장당입니다. 끝났습니다."라는 의견까지도 주셨고 네. 장미성님, 윤석열 머리가 이렇게 나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저희 뉴스엔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 상태를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어제 저희가 티키타카 쇼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그 영상 보고 보셔서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한길. 이분이 계엄 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뭐 세이브 코리안가 거기 연단 올라가서 막 울부짖으면서 연설하고 본인 영상 올리고 이러더니 결국에는 뭐 전한길 뉴스인가요? 뭐 매체까지 만들어 갖고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한국사 강사였잖아요. 이번에 이 사건이 난 후로
은퇴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던데 근데 그거 사생활 아니에요? 그 우리는 밥을 차려주니 안 차려주니 그리고 뭐 이혼을 하니 안 하니 요구하니 안 하니 관심 없어요. 예 그런 얘기까지 흘리는 거는 뭔가 '저의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정치적인 발언 이후에 학생들이 회사에 많은 압박을 가했고 "강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에 뭐 회사도 큰 불편을 느끼고 "결국 은퇴를 결심했다."라고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정치 입문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들어갈 생각 전혀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거든요. 아 이분도 '꽃가마를 기대하는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전환길 씨가 몸담았던 학원에 공지글도 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지 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아내 얘기까지 하고 이혼 얘기까지 하고 막 이러는 거 보고 뭐 60억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혼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분 자기 스토리 만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매체 만들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뭔가 나팔수처럼 네 나팔수처럼 자기가 가장 먼저 단독으로 일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걸 보면서 뭐 정치권 들어가려고 하는 거 너무 뻔한 생각인데요. 예. 본인은 "그럴 생각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는 게 홍준표 전 시장 같았어요. "정계 은퇴한다."라고 했고 그분은 한 번 다시 정치계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뭐 페이스북으로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갈 거야. 안 할 거야.' 하지만 '나를 좀 불러줘, 불러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전한길 씨 정말 정치 안 할 생각인지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건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토스트님 자연인에 출연하는 거 아님? 나는 자연인이다. 나쁘지 않네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땡이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한혜경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이게 맨날 진짜 입에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뭐 눈만 뜨면 시간 딱 맞춰 갖고 병원에서 지은 약을 그렇게 야무지게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라 내가 진짜 생각하는 욕망과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딱 그런 거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보고 믿지 말을 보고 믿지 않는다. 근데 너무 수가 얕잖아요. 무슨 은퇴를 하고 무슨 정계를 안 들어와. 들어올 거면서. 지금 이미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꽃가마 태워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정말 바른 정당이 되고 올바른 정당이 된다면 여기에는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이 설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통당과 빨리 하루속히 정광훈과 만나라. 만나서 함께 광화문과 여의도를 합치고 자통당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TK에 이어서 PK까지도 새 후보의 동선이 같았습니다. 네. 지금 TK와 PK 모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분이 일제히 동시에 찾았어요. 자, 어제 14일입니다. 어제는 부산 경남 PK를 셋이 같이 찾았고 뭐 같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같은 날 찾았다는 거죠. 찾았고 그 전날인 13일에는 대구 경북 TK의 일정을 네, 겹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PK를 동시에 찾고 또 TK도 동시에 찾고 결국은 보수의 텃밭을 셋 다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의 분석은 새 후보의 필요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일정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원인 보수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 자, 이재명은 "내가 중도 보수다." 외치면서 나를 뽑아 달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도 보수다." 외치면서 여기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내가 진짜 보수다." 예. "내가 진짜 보수니까 나를 뽑아 달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집도키를 지키러 간 거예요. "나 보수 맞잖아. 내잖아. 국민의힘이 보수잖아." 하고 지금 집단속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보수 텃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TK와 PK는 정말 보수의 든든한 저희의 자산이고 우리의 텃밭인데 여기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굳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막 이렇게 조급하게 내려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경기 수도권 서울 여기를 잡아야죠. 지금 여기가 아사리판인데 지금 민주당 다 펄언데 그죠? 근데 여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이재명도 이거 웬 떡이야? 여기서 내가 끌어올 수 있겠네 하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 너무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 원인과 책임은 자신의 이익,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던 친윤의 장난, 계략 때문이다라는 거, 이거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윤모 의원처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그거 본때 보여줘야 돼요. 이거 잊지 말자고요. 잊지 마세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완소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노블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비비드님, 일산도 펄해요. 예, 일산도 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종육 전 최고위원님과 같이 올바른 보수의 목소리 내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국민의힘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있을 때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 이제 가까이 와서 지켜보니 민주당에 서서 국민의힘을 비난했을 때의 대상자는 정의롭고 품격 있는 합리적 중도 보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을 보고 자기가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수를 대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대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정당당한 일을 하는 의원들보다는 헛짓거리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일산도 파래요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산에 정말 우리 그 고향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같이 이런 건강한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많이 알려주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민폐 없는 자유님, 국민 무서워서 방탄복 입고 시민 피해는 이재명, 무서우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라. 대구 국회의원 눈치 보다가 눈알 빠지겠다. 대구 시민으로서 부끄럽다라는 글 주셨는데요. 민폐 없는 자유님이 대구에 계시는군요. 자, 방탄복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방탄복 얘기 좀 할까요? 다음 기사 주세요. 자, 방탄복 입은 이재명 계속 희화화가 되고 있어요. 예, 몇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방탄복을 입는다는 거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뭐 알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아니, 사람들이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총을 갖고 와서 만약에 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난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 있다 쳐요.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재명의 잘못이지 사람들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라도 저 사람의 행보를 막고 싶을 만큼의 흠결 있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게. 방탄조끼까지 입고 다닐 만큼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총 맞을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저거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이 저 사람을 얼마나 반감 갖고 있고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전에 칼 한 번 맞았잖아요. 그 행동 잘못된 행동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두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자작극이니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국민들이 칼을 내가 범죄인이 돼서라도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저 사람한테 칼을 놓고 싶을 만큼 국민들은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큼만이라도 이재명은 위험하고 안 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방탄복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저거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방탄조끼 입는 거를 우리가 놀리기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은 너를 총 쏘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 만큼 싫어해. 근데 네가 무슨 대선에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곽규택 의원이 방탄복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저 메시지보다는 국민들이 진짠지 모르겠지만 너를 총 쏘고 싶을 만큼 싫어한다면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내려와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냥 방탄복을 벗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바로 맞받아쳤죠. 이재명급이 아니니까 벗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탄복을 입어라 이거는 김문수 후보도 입자 이거잖아요. 아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입었으니까 김문수도 입어라 이게 아니라 야 방탄복 입어야 될 만큼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는 거야? 그럼 너가 거기 왜 있어? 넌 내려와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모습이 또 되게 화제가 된 거예요. 보면 입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혀주는 것도 지가 왕이야 지가 입으면 되지 이거 있어 포인트가 하나. 그리고 방탄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무대 위에서 저렇게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두고 또 네티즌들이 지가 왕이야 이러면서 이런 패러디 사진도 또 있어요. 예. 예전에 이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왕들이 옷 입을 때 이렇게 입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그렇구나. 벌써 저렇구나.' 예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탄복 입은 것도 좀 희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 진짜 싫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이뤄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기사화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 곳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재명의 당직자인 척하고 이거는 근데 저는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당직자인 척을 하면서 허위로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 열받으라고.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재명 캠프에 있는 누군데 이재명이 여기 지역에 와서 명함 뿌려야 되니까 "이 명함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오더를 넣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지금 대전 뭐 대구 이런 데 한 30만 장 정도 오더하고 강원도에서는 인제에서 1,000장, 양양에서 10,000장, 또 춘천에서는 1,000장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명함뿐 아니라 현수막도 제작 요청을 하고 그냥 노쇼예요, 잠적. 그러니까 저거 만드는데 시간하고 돈 들잖아요. 그리고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뭐 다른 일도 못하게 하면 그거 역시도 로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더를 해요. 사람들이 오더를 하고 노쇼인 거예요, 노쇼. 이거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게 지금 오더를 가짜로 해서 낸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거든요. 근데 이만큼 이재명 싫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도 있다. 그러니까 방탄복 입을 만큼 사람들이 너를 그게 사실인지 몰라요. 근데 당신을 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만큼 당신은 싫은 거니까. 근데 왜 나와? 여기 공격할 수 있어야죠. 방탄복 우리도 입자 이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국민들 중에 뭐 일부는 이제 나쁩니다. 나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명함, 현수막도 되게 많이 주문한대요. 뻥으로. 예. 이재명 골려주고 싶은 거죠. 그만큼 지금 이재명 싫은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도 좀 지적하면서 "당신의 국민적인 저항이 이 정도다. 근데 왜 나와서 설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어야죠. 예. 아유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사진도 있지 않아요? 네. 자 요거 오늘 아침에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밀양에서 저런 데 우리 후보를 세워 놓고서 방송을 했냐. 유세를 했냐."라는 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맨날 출근하면서 대할빌딩 옆에 엄청 크게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미리 제작하지 못한 것도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장소를 선정하지 못한 것도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혹은 차들이 뭐 교차로 같은 데는 많이 서 있기도 하고 꼭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요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선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미리 선정을 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렇게 현수막을 크게 걸려면 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 저렇게 큰 현수막을 걸려면 저기 창문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 창문을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 가려야 되잖아요. 저걸 그 한 칸, 한 칸, 한 칸 사무실 쓰는 사람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지만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집에서 혹은 두 집에서 "나는 싫다. 우리 집 창문 네가 왜 이걸 왜 가리냐."라고 반대하면 저 못 걸어요. 근데 저렇게 발빠르게 저렇게 큰 현수막을 걸 수 있을 만큼 위치 선정도 하고 현수막도 빨리 만들고 그리고 다 쇼부를 친 거죠. 예. 저걸 걸 수 있을 만큼 저 건물마다 다니면서 다 쇼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빠르게 움직인 거죠. 근데 그 시간에 국민의힘에선 내홍을 겪었기 때문에 저걸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그게 올라온 게 어떤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 뭐 걸어라."라고 했나 봐요. "걸어라."라고 했는데 걸고 나서 아침마다 사무실에 가니까 너무 무섭대요. "이게 왜 무섭나?"라고 봤더니 이분이 뭐 집인지 방인지 사무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수막을 걸고 나니까 이재명의 눈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아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좀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현수막을 저렇게 크게 건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저걸 못 했다는 건 그만큼 선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하지 못했다. 예. 근데 저 집에 사는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침에 문 열면 저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사진에 올라오면서 게시판에서 막 나온 거예요. "아 미치겠다고. 아침마다 저거 보면서 짜증나 죽겠다."고. 예. 이런 거는 좀 반대를 하지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네 국민의힘에서의 단일 후보인데 지금 캠프에 있는 분들이 한덕수를 밀었던 분들이고 예. 한덕수 후보를 밀었던 분들이고 그대로 남아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고 또 어쩌면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한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또 "안 나와서 뭐 한다."라고 하는 소위 누가 얘기하는 패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속상해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속상해만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 또 후일을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뉴스 엔진과 함께 하시면서 네 저희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시던 일 아시죠?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제 말씀 알아들으시죠? 제 말뜻 아실 것 같아요. 자, 혹시 감독님 제가 안 읽어드린 그 슈퍼챗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요거 아까 읽어드렸어요. 네, 재화영님. 우리의 주권인 투표 꼭 해야 합니다. 지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동은이파 두목을 위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화나고 힘드시더라도 주권의 힘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우리의 나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국민의 나라이고 우리의 나라죠. 예, 재화영님 너무 소중한 의견이네요. 고맙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몰라요. 같은데. 예.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제 마음일 텐데 왜 몰라요. 알죠. 예. 속상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되는데요. 바다님 4 명? 아 4명 하셨다고. 잘하셨습니다. 하던 일 우리는 계속하면 됩니다. 네. 1,000원의 꿈님. 아이디도 멋있네요. 1,000원의 꿈 좋습니다. 네. 비싸진 않지만 값진 꿈이에요. 여러분들 비싸지 않지만 값진 꿈.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 그 얘기했잖아요. 아메리카노 2모금 값이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2모금 값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다음을 우리가 도모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연희님 오셨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깐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하여튼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요. 아이 참. 박은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해피하늘님은 기권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이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모두 존중합니다. 김영희님은 투표는 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뭐 분분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과 내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